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필재TV의 김필재입니다. 최근 일본의 정치가와 언론이 한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불화수소의 출처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일본이 수출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듯한 사안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국내 업계와 전문가들도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산자부는 일본 측 보도가 나온 뒤 관련 사실을 확인했지만 화학물질, 즉 불화수소가 한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수출된 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불화수소가 화학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작 이외에 어디에 전용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준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일본 업체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단행하면서 한국과의 신뢰관계 그리고 수출 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 두 가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첫 번째 한국과의 신뢰관계와 관련해서는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신뢰훼손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인 수출 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부적절한 사안이라는 이유가 북한과 관련됐음을 내비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7일 BS 후지TV에 출연한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의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을 들다가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구체적으로 한국은 대북 제재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징용공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면서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지난 4일 BS 후지 프라임 뉴스에 출연해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기우다 대행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대항 조치와 관련해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사안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 안보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하기우다 대행은 방송에서 해당 사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해상 환적 등을 통한 북한행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후지방송 계열의 뉴스 네트워크인 FNN은 하기우다 대행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일본 여당 간부의 발언을 인용해서 어느 시기 불소 관련 물품 대량 발주가 급히 들어왔는데 수출한 뒤에 한국 측 기업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병기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행선지는 북이라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에칭가스는 지난 4일부터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세 품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본의 한 경제산업성 간부는 방송에서 이런 화학물질 관리를 둘러싼 일본과 한국의 대화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는 실시되지 않고 있어서 최근 1, 2년간 일본 측의 우려가 급속도로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발언들은 한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가 경제 보복 조치가 아니라 안보상의 이유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일본 언론 보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동안 국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등장하는 기사는 2018년 10월 10일자 국내 언론 보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물품 수출 시 관련 부처의 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의 불법적 수출 적발 금액이 2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10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41만 달러에 불과하던 무허가 수출이 2017년 1억 3,203만 달러로 24.4배 급증했습니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14건에서 48건으로 3배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전략물자는 재래식 무기, 대량 파괴 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생산, 사용, 그리고 보관 등으로도 이용 가능한 물품과 기술, 소프트웨어를 아우릅니다. 전략물자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수출입에 제한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A사의 경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8,748만 달러 규모의 전략물자를 중국, 미국, 그리고 대만 등에 수출해 적발됐습니다. B사의 경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총 279회에 걸쳐서 1,784만 달러 규모의 의료용 밀링머신을 미국 등 30개국에 허가없이 수출했습니다. 이 같은 무허가 수출 적발 업체에 내려진 처분은 교육 명령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출 제한 46건, 그리고 경고가 19건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인 올해 들어서도 이러한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은 전혀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5월 17일자 뉴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미사일 탄두 가공과 우라늄 농축 장비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국내 생산 전략물자가 최근 대량으로 불법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량 살상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우리 전략물자가 제3국을 경유해 북한이나 이란 등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정부의 승인 없이 국내 업체가 생산해 불법 수출한 전략물자는 15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15년 14건이던 적발 건수가 2018년 41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3월까지 적발 건수만 31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5월에는 우라늄 농축 등에 쓰일 수 있는 국산 원심 분리기가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으로 불법 수출됐습니다. 2017년 10월에는 핵 원자로 노심에 사용되는 지르코늄이 중국으로 갔고 생화학무기 원료인 디소프로필아민이 말레이시아 등지로 수출됐습니다. 디소프로필아민은 북한 당국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을 암살하는 데 사용했던 신경작용제 VX의 제조물질입니다. 2015년 9월과 2018년 3월에는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시리아의 생화학무기 제조 관련 물자 등이 불법 수출됐습니다. 전략물자 불법 수출은 생화학무기 계열이 7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래식 무기가 53건, 핵무기 관련이 29건, 그리고 미사일 무기가 2건, 화학무기가 1건 등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수출 시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한 고순도 불화수소가 반도체 이외에 어떤 분야에 전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2016년 10월 11일에 작성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 기술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라늄 농축 기술은 핵무기 확산 방지 조약상 핵 보유국을 포함해 일본,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남아공 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보유 노력을 하다 중단한 상태며 이라크는 걸프전 발발 이전 전자기 동위원소 분리법에 의한 농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원심 분리 시설을 가동해 핵무기 생산용 물질을 생산했습니다. 이처럼 우라늄 농축 기술은 다양하게 연구 개발되고 시험됐지만 상업적 규모까지 성공적으로 개발된 기술은 기체 확산법과 원심 분리법밖에 없습니다. 우라늄을 핵무기용 제조물질로 선택한 국가는 우라늄 원석의 공급과 농축 공장 건설이 필수적입니다. 천연 우라늄 광석에는 우라늄 238과 우라늄 235가 섞여 있습니다. 광산에서 채광된 천연 우라늄 광물은 사용 목적을 위해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서 변형됩니다. 구체적으로 정연, 변환, 농축, 그리고 성형 가공 등이 바로 그 과정이며 이를 통틀어 핵연료 주기라고 합니다. 기체 확산 공장과 원심 분리 공장 등을 포함한 대다수 우라늄 농축 공장은 육불화 우라늄을 원료 물질로 사용하고 전자기 동위원소 분리 공장은 사염화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원료 물질을 준비하는 과정은 기초 화학산업에 근거한 기술로 이미 공개된 기술입니다. 우라늄 원석을 정렬한 산물인 옐로우 케이크는 60에서 80%의 우라늄과 불순물로 구성되어 농축 공정에 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농축에 필요한 순수한 육불화 우라늄을 얻기 위해서는 옐로우 케이크를 정제 및 전환하여 이산화 우라늄으로 생산한 다음 불화수소로 처리하여 1단계 사불화 우라늄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불소 가스로 처리하여 최종 산물인 육불화 우라늄을 제조하는 2단 불소화법이나 이산화 우라늄에서 직접 육불화 우라늄으로 전환시키는 직접법을 사용합니다. 2단 불소화법은 직접법에 비해 가격이 비싼 불소가스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시작한 반도체 생산 관련 품목 가운데 불화수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불화수소가 우라늄 농축을 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아베 총리와 자민당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한 점, 그리고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사안이 발견됐고 결국 일본이 안보상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발언은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국의 전략물자 관련 불법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도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경제 보복이란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대는 하지 않지만 일본 관계자들과 언론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송의 마지막 주제로 북한의 핵무장 역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핵무기를 개발해왔습니다. 북핵 문제가 국제 문제로 공론화된 시점은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미국이 의구심을 가졌던 1980년대부터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무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부터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6.25 전쟁 기간 중 북한의 우라늄 매장 지역에 대한 비밀 탐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일성은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한 1964년부터 중국과 함께 북한 내 우라늄 광맥의 탐사를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구체적으로 중국의 세계 전략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이 쳐놓은 봉쇄의 그물을 찢기 위해서 파키스탄과 북한을 두 개의 뿔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뿔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핵무기 개발을 지원한 것입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토머스 리드는 2008년 미국의 과학잡지 기고문에서 중국의 등소평이 1982년 자구의 핵기술을 파키스탄 등 제3세계 국가들로 확산시킬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의 핵개발 책임자였던 칸 박사는 1988년 5월 28일 파키스탄이 핵실험에 성공해서 국민적 영웅이 됐습니다. 당시 파키스탄이 핵실험에 사용했던 핵장치가 중국의 CH-IC4였습니다. 칸 박사는 파키스탄 핵개발 과정에서 중국, 북한, 그리고 리비아 등의 국가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드나들었습니다. 북한에는 13번에서 15번에 걸쳐서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핵무기 설계도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이들 국가에 핵 관련 과학자들을 훈련시켜주고 기술을 넘겨줬고 핵무기 운반 수단을 팔고 그런 목적을 위한 기초 공사를 해줬습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이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나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국과 북한은 핵무기 확산의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2006년 10월 서울에서 가진 한 비공개 강연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쓰고 남을 만큼 만들어뒀다면서 이것은 북한의 노동당 간부들이 자주 했던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2013년 5월 21일자 노동신문을 보면 북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 정밀화된 위력한 전쟁 억지력이라면서 핵탄을 포함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절의 통일연구원은 2014년 북핵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핵탄두와 우라늄 핵탄두의 개수가 2017년이 되면 50개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었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김필재였습니다.